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규정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선 전부터 시행하고자 공약을 걸었던 내용이죠. 한시 배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나와서 실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선 1년으로 해보고 연장을 하던 추가 조정을 하던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생소하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안정화를 시키고자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좀 어렵네요. 뒷부분에서 쉽게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어떤 식으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줄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아닌 대부분 이사를 통해 갈아타는 1주택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오늘 영상은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에 공포가 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1년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빨리 팔아라 이거죠.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도를 할 시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특히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우량 물건은 더더욱 팔지도 못하고 오히려 증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량 매물은 더욱 귀해지며 비정상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중과세율을 없애 기본 세율만 적용시키고 더불어 중과를 배제시키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더욱 좋은 환경이 된 것이죠. 아래 예를 보면 15억짜리 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2억 7천 정도였던 세부담이 1억 3천으로 줄어들고 3주택자의 경우 3억 2천 정도였던 세부담이 중과가 없으니 동일하게 1억 3천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이러면 시장에 좋은 매물들이 좋은 가격에 나올 수 있고 특히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물건의 경우 입지 좋은 단지의 급매들도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량 많은 대구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거래가 메마른 상황에서 거래를 조금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비과세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입니다. 기존 제도는 다주택자의 경우 마지막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을 때 그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재기산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이 부분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그 마지막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라는 것이죠. 아래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바로 보면 주인공은 일단 C주택입니다. A, B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었고 C주택을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합니다. 중간에 A주택과 B주택을 양도하고 2023년 1월 1일에 C주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C주택마저 팔아서 비과세를 받고 싶은 상황이죠. 기존에는 A, B를 다 팔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인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2년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2025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사항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인 2023년 1월 1일에 C주택은 취득을 2021년 1월 1일에 한 것이니 이미 보유기간을 충족했다. 그러니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종 2주택이 남아있을 때 어떤 주택을 먼저 팔 거냐, 나중에 팔 거냐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택을 비과세 받을 것인지에 따라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잘 지켜야겠죠. 기존의 최종 1주택 방식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도 발생시켰지만 2년 거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도 많이 발생했죠. 이번 개정으로 시장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 2, 3 법칙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A주택을 매수한 후 1년 텀을 띄우고 B를 매수해야 하며 A주택은 2년간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하며 B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A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1, 2,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놓으면 잘 안 까먹겠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처분 시점입니다. 최초 3년 이내에 처분해서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2년 이내 처분, 1년 이내 처분 및 전입으로 개정되어 오다가 이번에 다시 2년 이내 처분으로 회귀한 것이라 보면 쉽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다소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 요건을 삭제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1년이나 2년은 A, B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야기이고 비규제 지역이 둘 중 한 채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A주택을 2018년 1월 1일에 취득합니다. B주택을 21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니 1, 2, 3 법칙 중 1번은 충족했네요. 그리고 A주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니 2번도 충족했습니다. 마지막 3번, 기존 제도는 비취득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 1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고 하루라도 넘기면 과세가 됩니다.
1년 이내 팔아야 되니 집이 안 팔리는 상황에서는 1년이 촉박한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2년으로 늘려준다는 이야기죠. 비주택 처분 후 2년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A, B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끼리 움직일 때 적용되는 처분 기한입니다. 내가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으로 이사간다 혹은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간다 하시는 분들은 처분 기한이 3년이니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개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목은 다주택자이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실거주인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꼭 숙지해 주시고요.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는 부동산 시장의 메마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신축 입주 물량이 부담이 있는데 기축 물량 부담까지 더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서서히 거래가 증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아무래도 거래를 아무도 안 하는 것과 주변에 하나 둘씩 거래를 하는 게 보이는 게 심리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은 신축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에 계신 분들이 신축으로 옮기고자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문제와 대출 문제,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거래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특히 대구처럼 물량 많은 지역에 필요할 듯합니다. 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팔 사람이 팔 수 있도록만 해주면 시장이 왜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양도세와 대출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고 취득세 문제도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분들에게는 평소 노리고 있던 입지에 급매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이버 매물만 보지 마시고 인근 부동산 소장님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 부동산 정보와 각종 자료들은 입지의 비밀 카페에서 무료 배포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